이번에 국민의힘이 이제 그 경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토론의 여파라고 할까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봤는데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건지 이게 네. 무슨 뭐 막말 개그 대잔치. 네, 개그 프로인지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일단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대표한테 했던 발언들이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 후보도 일단 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영상을 몇 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첫 번째 일단 영상 한번 좀 띄워주시죠.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자, 일단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은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한마디 조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 뭐 커뮤니티죠.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이런 얘기가 있으니 내가 대신 물어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얘기가 어떤 조언인지를 보니까 왜 키 높이 구두르시냐 이거거든요.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이제 그 정치인들이 그 하는 얘기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나는 정치 대선배니까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정치 대선배는 네네. 정치 후배한테 네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막말을 해도 말 같지도 않은 네, 막말.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겁니까? 말도 그게 안 되죠. 면제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 대선배라는 분이면 오히려 더 후배들에게 품격 있고 그리고 뭔가 통찰력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대선배니까 막말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너희들 함부로 함부로 대해도 돼. 그게 꼰대죠. 꼰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꼰대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아니 홍준표 선배님 선배님 그렇지. 네네네. 후보님 네네네. 거기서 나 꼰대야라고 하면서 꼰대 선언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와, 이 귀를 꼰대 선언을 의심했습니다. 하시면서 네네. 더 재밌는 건 왜 네네.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어. 솔직하게 네네. 내가 일단 그 질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 거기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유치하시네요. 네네. 뭐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아유 네 유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유치한 것을 벗어나서 음. 아니 거기다 왜 남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그것도 하필이면 또 청년입니다. 그럼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말 같지 않은 막말을 하면서 아니 내가 성재준 PD가 나한테 앵커가 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비겁한 거죠. 차도 살인이잖아요. 남의 그렇죠. 칼로 그렇죠. 남의 칼로 사람 찌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너무 처참한 정말. 처참한 수준의 네네. 토론의 품격을 그저 바닥으로 바닥 아래 지하실로 지하실로 거의 뭐 지옥까지 지금 떨어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런 질문하는 거. 야, 진짜 키높이 구도란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저런 아니 거기다 무슨 뭐 질문은. 네. 뽕브라를 차고 있냐? 뭐 그 얘기도 저희가 준비를 있어요? 해놔가지고 바로 한번 그 다음 것도 틀어주시겠습니까, 피디님?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안 하겠다 하면서 일단 하기는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던 얘기가 뽕브라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머리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징계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할까만 어. 그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들은 얘기니까 한동훈 대표가 운동을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팔굽혀펴기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네. 그 김문수 후보님이 그 연세에 불구하고 네. 팔굽혀 이거 턱걸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저도 꽤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몇 개 하는지는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몸이 호리호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운동을 해서 몸이 상당히 좋아요. 옆에서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보면 몸이 네. 상당히 단단해요. 근데 거기다 무슨 뽕브라를
아, 네네. 이거는 정말 그 구구 같은 유튜브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비난을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놀고 뭐 이런 수준이었던 건데, 예. 그거를 지금 공론장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을 상대해야 되는 대통령직 후보를 뽑는 장소에서 저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처참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토론이 전반적으로 죽음의 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네. 죽음의 네. 조라고 해서 정말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오갈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A조에 비해서 B조는 죽음의 조다운 토론이 오갈 것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뭐랄까 그 진행이 아니고 그 처음에 그걸 뭐 콘티라고 그러나요? 네네. 각본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음. 거기서 이제 청년들의 질문이다라고 해서 네네. 바퀴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좋냐, 바퀴벌레가 좋냐, 다시 태어나면 어. 뭘로 태어날 것이냐.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제 그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죠. 밸런스 네. 게임이었는데 이런 것이 제가 네. 보기에는 참 너무 진짜 좀 뜬금없는 소리여서 그것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모멸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네, 저게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렇죠. 너 바퀴벌레가 좋아.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로 태어날래. 자동차 타이어 바퀴로 태어날래. 이 무슨 이게 소리입니까? 무슨 망발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우리 홍 대표님은 이거를 예스 노를 안 하고 그냥 나는 대답 못 해. 난 안 하겠다. 난 안 해. 그래갖고 두 번 다 대답을 안 하셨어요. 네네네. 아니 이게 정말 국민의힘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괜히 어설프게 MZ스러워지려고 하다가 폭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MZ가 그런 모습 뭔가 좀 재미가 있고 유쾌해야 되는데, 아니 뭐 바퀴가 될 거냐 바퀴벌레가 될 거냐 이거는 무슨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거 뭐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다는 것이 젊다는 것이 가볍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다는 것들이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익어간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갑자기 무슨 뭐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할머니가 그다음에 그 뭐 쫄바지를 입고 이런다고 해서 젊어지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저께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수준 어떻게 떨어지는. 보면, 수준이 떨어져서 젊은이들조차도 좀 굉장히 네. 불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확하게 일단 그런 질문은 MZ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그냥 이상한 질문이고. 네, 이상한 질문입니다. 저번에 이제 뭐 MBTI가 뭐냐라고 네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네. MBTI 뭐 알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뭐 이렇게 결정적이라고 그걸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의 엄밀한, 물론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 거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지만 네네. 그것이 무슨 엄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건 그냥 성격, 스타일 뭐 이런 그 타입에 대한 질문인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한마디로 이래저래. 진짜 그냥 수준 떨어지는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 동아일보 네. 김순덕 칼럼에서 네. 아니 국민의힘 니들 지금 이런 거 할 때야?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한가운데가 아니거든요. MBTI 지금 확인해보고 무슨 바퀴벌레가 될 거냐 바퀴가 될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저 폭거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런 질문 말고 어떤 좀 정치적인 거에 대한 질문한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내용이긴 했는데 일단 그거 한번 바로 들어보시죠.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선하는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후보가 되십니까?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 내용을 보니까 법무부 장관일 때 왜 이재명을 구속을 못 시켰냐 이게 하나였고요. 그리고 당신이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했는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두 가지가 지금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네.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아니 이걸 법조인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야당 대표를 구속을 시킵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사를 해서 문제점을 적시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데도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그 본회의장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쫙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이래가면서 기억납니다. 결국은 네. 민주당이 내분이 벌어져서 그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으로 간 거예요. 음. 그 법원의 그 유명한 유모 판사가 네, 유창훈. 네, 그러면서 이거 여러 가지 혐의는 좀 다툼의 요지가 있고 근데 증거인멸은 그 인정이 된다. 네네. 이러면서 기각을 했어요. 그렇죠. 범죄 아니,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증거인멸을 할 어. 근데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왜 네네. 그 사람을 구속을 안 시키냐고요. 음. 말도 안 되는 짓을 판사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요? 아니 그럼 아니 판사가 검사가 수사도 하고 구속도 시키고 다 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 홍 선배님은 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검사 출신이신데. 검사 출신이신데. 그런 말씀하신 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을 구속을 못 시켰다라고 따지는 논리라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왜 구속 못 시켰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권력으로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얘기였고요. 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에 참패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싫어서 그냥 제가 총선에선 졌습니다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네.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출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총선을 누가 망가뜨려 놓는지 잘 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렇죠. 그 두 분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총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다음에 1월 달까지만 해도 2월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무려 20% 포인트 가량 앞서서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들 170석 이제 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잘 나가던 선거를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종섭 사건부터 네. 황상무 사건, 뭐 그렇죠. 의대정원 대파 문제, 사건, 대파 의대정원, 사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백 백 문제. 그다음에 R&D 할 때 입틀막 그거는 뭐 지금 구속돼 있는 국방장관 김영훈 국방장관이 그랬었죠. 그 경호처장일 때 아닙니까? 네네. 아니 이런 일들을 다 해서 완전히 선거를 망가뜨려 놨는데 이거 도대체 홍준표 후보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가 총선을 참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요. 선거 끝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들이 야 이 선거는 우리가 진 게 아니고 한동훈이가 진 거니까 백서 만들어서 한동훈이 쫓아내자.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매장하자. 그렇죠. 그랬던 것과 똑같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당원들이 보기에 한동훈의 책임이었다라고 한다면 63% 당대표가 안 됐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로 안 되겠구나. 이 한동훈의 편을 들어줘야겠구나. 이거는 정말 너무 억울한 희생자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가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부당한 짓을 하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예를 들면 어디서 이게 그 동네에서 누구를 막 때렸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뭐 어디 부러지고 막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 근데 나중에 경찰이 출동하니까 얘가 그랬어요. 네, 갑자기 옆에 있는 딴 사람한테. 얘가 때렸어요. 오히려 막았던 사람한테. 네, 아니 그러시면 네. 안 됩니다. 아니 형 그렇게 때리시면 안 돼요. 사람들 그렇게 때리면 그렇죠. 나중에 큰일 납니다. 라고 막았는데 경찰이 출동하니까 얘가 때렸어요. 라고 하면서 말리던 사람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이거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그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똑같아요. 비상계엄 이후에도 보면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령관들이 잘못한 것이라니까. 그렇죠. 경찰관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렇죠.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사람에만 충성하고 사람에게만 충성하라고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읽히는데 이때 이제 그 댓글 보니까 그 댓글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한마디로 진짜 처참하다. 개그쇼 하이라이트 보는 느낌이었다. 처참한 토론 수준이다. 뭐하러 이거를 하냐. 이런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